tum씨 보려고 그림 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얼굴이나 목소리를 들어야 상담인데 일찍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제 목소리와 얼굴은 나가더라도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목소리나 얼굴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림이란 자료를 통해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그림, 네, 이 그림 상태로 보면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되셨는 상황이에요.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여쭤볼게. 말할 대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요. 내 생각이나 이런 상황 자체가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고 다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각각 생각도 이런 것도 다 뿔뿔이 원하는 건 앞으로 미래에 원하는 건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예 그렇군요. 음, 방송에 자주 오시지 그랬어요. 여기 수다방 수다친구 혹시나 용기 있으시면 여기 단톡방 그린심리TV라고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 있거든요. 거기 오셔서 수다친구로 같이 지내도 됩니다. 거기는 각각 방송에 참여했던 시청자들이 모인 장소거든요. 지역이며 성별 나이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곳이고요. 제 방송 와서 좀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멈춰 있어요. 네네. 음, 그럼 저하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하고 좀 얘기해 볼게요. 음, 이제 일반적인 걱정은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생각도 현실도 하나도 정리도 안 됐고 나는 지금 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뭘 해야겠는데 앞으로 뭘 해야겠는데 그거조차도 안 될 거고 단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만 내 소원이 있다면 그림에 나타나는 거고요. 나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 예, 얘기해요 여기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면서 나아지는 거죠. 이제 스테치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스테치님도 작년 12월에 이야기 꺼내시고 지금 많이 바뀌었던 자신에 대한 얘기 이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분도 이 수다가 이야기가 좀 변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 아무 말 대잔치며 이것저것 얘기해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예요. 어, 네, 음, 네, 울고 싶으면 많이 울어요. 펑펑 울고 소리 내서 우는 것도 좋아요. 그냥 눈물 참지 마시고요. 많이 울어도 괜찮아요. 우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내 자신의 삶이 안타까워서 힘들어서 펑펑 흘리는 눈물은 아깝지 않은 부분이에요. 다 울고 나면 약간 개운해지면서 할 얘기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현재 자신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안정이 안 되고 있어서 더 그래요. 네, 어린 아들이 뭐 어린이집 갈 수가 없죠. 코로나 때문에. 자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울 수 있는 방법 찾거나, 아들을 잠깐 반나절만 맡겨놓고, 어,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 펑펑 울 수도 있어요. 아이하고 신랑에게 하소연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지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니까, 지금 상황은.
모두 다 울면서 다 풀어내셔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은. 울고 불고 하면서 다 이야기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메아리처럼 들릴 게 아니고요.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정리가 되지 않고 공감도 받고 인정도 받지 못하니까 그냥 네, 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사라지면 이 상황이 모두 끝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또 그 짐을 또 져요. 네, 제가 자살가족 쪽 상담도 기억이 나는데 그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줄줄이 모두 다 나쁜 마음을 먹더라고요. 짐을 지기 싫어요. 짐 진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짐을 스스로 내려놓으면 좋은데 내려놓지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거거든요. 서로 그런 가족들 특징들이 서로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힘들어라고 말하면 그래 토닥도 아까 얘기했던 토닥토닥 하면서 안아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랬구나 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같이 공감해주고 이야기가 되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요. 서로 죽겠다고 서로 힘들겠다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면서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짐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꼭 쥐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서로 똑같이 가족들이 마찬가지예요. 내 짐, 내가 들고 있는 이 무게, 내 어깨에 있는 짐이 제일 무겁지 너의 어깨에 짐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만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서로 각각 어깨에 놓인 짐들이 장난 아니게 무겁거든요. 다들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내려놓으면 편한데 이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어차피 그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들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말을 하세요. 욕도 하고 그래요. 제 방송 시청자들이 욕을 권장하는 방송이라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욕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정 표현이에요. 인간은 카타르시스가 한번 끝나면 평온한 마음이 들거든요. 미친 듯이 욕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고 나야 좀 나아요. 음, 여기서 하실 이야기들은 정리해서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말하다 보면 나중에 한 달, 두 달, 3개월 이상 지나다 보면 정리가 많이 되고요.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욕할 건지 정해지니까. 그쵸? 내 마음의 그릇 안에 감정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모두 다 좀 덜어내야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다른 자살 가족이나 이제 갈등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비워내질 못해요. 마음을 조금 비워내야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데 지금 모두 다 막 찼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입에 감정을 모두 다 표현하지 못하고 꽉 차 있으니까 아마 들어주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준거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지 상대방이 정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상대방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넌 힘든 것도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건 자기 기준이죠. 힘들, 인생을 살고 삶을 살아가는 건 나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밖에 없죠. 이야기하세요. 네, 지금 목금토일 방송하지만 올 때마다 계속 이해하면 돼요. 네, 내가 힘들 힘든 거예요. 누가
정해주는 거 아니죠. 그쵸. 아픔 주는 사람들은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라고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건 가족이 제일 나를 마음에 칼을 많이 꽂죠. 모르는 사람들은 나한테 욕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데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요. 지금 이 그림 보내신 분 심리상담 필요합니다. 어, 만약에 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각자 마음에 꽉 차서 누군가 희생하고 사라지더라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또 욕해요. 전혀 고맙거나 좋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네, 가연님 어서와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고맙고 행복했다고 생각해 줄 사람 없다는 거. 그래서 더 속이 아픈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이야기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도 기억 안 하고요. 또다시 욕합니다. 아무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세요. 지지 마시고, 상황이 지지 마시고요. 여기서 많이 비워내시고, 마음의 이야기를 많이 비워내신 다음에 음, 직접 확인하세요. 내가 있어서 고맙지? 네. 지금 그림 보니까 하나도 정리 안 되고 그래요. 음, 어찌해야 하는 건가? 첫 번째는 하소연하고 울고불고 소리 지르는 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욕하고 울어도 괜찮아요. 이제 아이 때문에 아마도 그거는 힘들 것 같은데 한 반나절 정도 펑펑 울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욕지거리 실컷 하시고요. 좀 마음이 내려앉고 다 뱉어내시면 그때부터 하소연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서. 네, 지금 그림 상태가 하나도 조합이 안 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상황 정리를 전혀 못 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주변에 많은 가족들 이야기는 다 무시하시고 그 사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자 채워진 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 한 사람 이야기가 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가 다 소리 지르고 나서 내 걸 비워야 상대방 이야기 듣고 상대방을 비워줘야 내 얘기가 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매달리고 계셨던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했으면 좋겠고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공감해줬으면 바라는데 그럴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내 주변에 마음을 비우고 나를 공감해주고 인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도 있다면
나를 조금이라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토닥일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단 한 명. 날 사랑하고 인정해줘서 단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냥 한 사람.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한 사람은 나예요. 나 자신. 내가 나를 끌어안고 사랑해줘야 돼.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경우 더 많아요. 나 자신을 학대합니다. 너는 진짜 필요 없어.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어. 너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야. 스스로가 자신에게 평가절하를 하면서 인간 이하라고 생각하면서 존재 가치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네, 네, 그렇죠. 이야기하세요. 말하세요. 내가 인정하면 되거든요. 내 자신이 내 삶을 난 진짜 의미있게 살았어. 음, 네. 음, 네. 음, 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내가 값어치 있게 내가 비싸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처럼. 네,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헌신을 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내 생각대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은 아마도 충족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맞아요. 당연히 해야만 한다고 주변 사람은 생각하죠. 너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너한테 뭐 이거 하라고 했어? 너가 좋아서 해놓고는 뭐가 서운하고 뭐가 힘들다고 하니? 라고 사람들이 되물으니까 더 속상한 거죠. 난 니들에게 해줄 만큼 해줬고 내 온몸, 내 마음 모든 걸 다 바쳐서 니들한테 해줬는데 내게 돌아온 건 당연하듯이, 그리고 비웃음, 그리고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 남아버렸죠. 내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무의미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일단 내 자신을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 나는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행위만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후회만 남는 부분이긴 해요. 지금부터 본인을 비싸게 만들어 보아요. 해줄 만큼 해줬으면 10년 동안 해줬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음, 네네. 네.
그래요. 후회만 남죠. 내 노력과 모든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자신은 어떠세요? 내 삶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인가요? 지금 쭉 이야기한 지금 채팅 글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네. 본인이 선택하신 부분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자신을 미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이렇게. 네, 직선민이 어서와요. 네. 추천은 해주셔야죠. 식선비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속상할 것 같죠. 네, 세상 거지 같은 거예요. 그곳엔 내가님 추천 감사합니다. 세상 더럽고 치사하고 한심한 곳이 세상이죠. 그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구김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이 대단한 거거든요. 작은 공간도 행복한 공간도 만들려고 노력한 나 자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 힘들고 지친 곳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 사는 곳을 만들어놨던 거, 그렇게 했던 나 자신이 대단한 거죠. 비싸지셔야 돼요. 앞으로 자신을 비관하지 말고 값어치 있는 사람 변신이 필요하거든요. 당연하죠. 내가 인정받으려고 살았어요? 나 자신이 행복하려고 찾는 거지. 지금 그곳에님이 힘든 건 나를 알아줄 한 사람이 없어서라고 보면 되죠. 첫 번째가 제일 우선순위는 나 자신이었죠.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 조건만 있으면 세상 진짜 행복해지거든요. 음, 공감을 못해서 그래요, 의사들. 네, 공감 못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감정적인 저기를 만들거든요. 초라할 필요는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데요. 세상 그 누구가 이런 집에서 살고 이런 삶을 살질 못하거든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내셨다고 그랬죠. 10년 동안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단 하루도 못 버텨요. 단 하루도 못 버티는 걸 나 자신은 10년이나 버텨내면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인정하지 말라고 해요. 주변 사람들 나를 평가할 그런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면 나랑 똑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평가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음, 하나도 좋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요. 제가 만나본 자살자 가족도 있거든요.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욕만 하더라고요. 기억도 안 합니다. 불쌍하단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살을 왜 해야 되죠? 할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지는 거거든요. 나 자신과의. 괴롭히면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나 자신에게 져버린 경우죠. 그 다음에 아들은 본인 소유 아닙니다. 아들은 자신의 삶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려워도 모두 다 살아남아요. 각자 인생은 다 다르거든. 그럼요. 아들은 본인 소유 아니에요. 유일한 내 소유는 나밖에 없어요. 각자 자기 삶이 있거든요.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닌 걸 느끼는 건 아이가 9살, 10살, 10살 넘어가면 일단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이가 어릴 땐 모르거든요. 10살 넘어가면 친구들 그리고 자기 삶을 살려고 세상으로 떠나요. 조금씩. 많이 부모들이 서운해지는 게 아이들이 10살, 11살 되면 그때거든요. 아들 인생 있어요. 자신을 보고 살아야죠. 왜 아들 보고 살아요? 그 아들이 짐이 커져요. 지금 아들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 아들 힘들게 하고 싶어요? 자기 삶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들 힘들지 않게 하려면 버텨야죠. 그럼 당연히. 본인 세상 힘들어서 떠나면 그 아들의 어깨에 짐을 얼마나 주고 갈 건데요. 내 소유가 아닌 그 아들, 엄마가 남긴 짐까지 어깨에 짊어지면 그 아들은 어떻게 살죠? 본인 짐은 본인이 짊고 열심히 살아야죠. 엄마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다. 너도 힘내라. 어른이 괜히 어른인 게 아니에요.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모델을 보여주고 힘든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보여주는 게 어른의 자세예요. 힘들 때 포기하고 욕하고 짜증내는 게 어른이 아닌 거죠. 본인도 알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어른 대접 받는 거 아니라는 거. 나이 먹고 헛소리 하는 것보다 열심히 사는 모습,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모습, 그게 남겨질 큰 유산이거든요. 이야기, 그래서 상담 필요하다고 했죠. 어찌할까요는 이미 본인 속에 많은 부정적인 답을 내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하셔요. 하고 다 쏟아내고 나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정하시면 돼요. 지금 왜냐면 안 되는 것, 너무나 큰 기대와 바로바로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운동하고 내 삶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누구 가족을 돌볼 만큼 지금 여유가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들어주지 않아요. 네. 안 들어줍니다. 그 사람도 모르거든요. 나의 삶을 똑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곳에님은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얘기를 안 들어준 그 가족도 이해가 되나요? 마찬가지. 내 삶과 똑같이 살아보지 않은 이상 아무도 나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해 안 되죠? 네, 기고세님도 상대방 가족 이해 안 되는데 상대방 가족이 나를 이해한다는 게 안 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왜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은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본인도 머릿속에 이미 답은 있는데요. 하소연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더 답답한 것 뿐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얘기해 보시겠어요? 직접 표현해 보세요. 내가 울어도 소리 질러도 상대방 이해하지 않죠. 나도 그 상대방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왜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요? 나는 상대방 가족들 내 가까운 사람도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사람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지금 공통점이 없거든요. 내가 살아온 삶을 그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모르거든요. 조심조심 한다고 가정 유지되거나 막 소리 지른다고 가정 유지되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큰 건 없습니다. 지금 그곳에님이 너무나 자신을 죽이고 나를 함부로 하면서 참고 있는 삶이 더 힘든 삶을 만드는 건 아닐까 해요. 본인 지금 바보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보가 안 되는 방법은 뭘까요? 얘가 바보가 안 되는 방법. 지금처럼 헌신하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주지 않는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터트려도 좋고요. 곪은 상처는 터트리는 게 좋죠. 중기 짠할 때 어떻게 하죠? 터트리죠. 충치 어떻게 해요? 뽑아야죠. 그래야 안정이 되죠. 지금 그걸 두려워하거든요. 음, 바로 할 건 아니에요. 본인이 좀 강해지고 안정이 되면 그때 하세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거죠. 내가 버림받을까 봐잖아 지금. 내가 혼자 될까 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끝나지 않아요. 세상 모두 끝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서 지금 그곳에님과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끝나는 거 없어요. 다른 길이 보일 뿐이죠. 다른 길, 또 다른 것들이 펼쳐져요. 끝날 일은 없습니다. 그 끝남에 대한 정의도 내가 하는 거거든요. 모두 끝났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 내 자신이에요. 그쵸. 여유가 없어요. 지금 알고 있잖아요. 무슨 여유가 없는 거죠? 어떤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쳇바퀴 돌고요. 어떤 여유가 없는 거죠? 항상 쳇바퀴 돌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 없고요. 나에 대해 나의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챙기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분을 맞추고 있고 이 가정 깨뜨리지 않으려고 참고 있는 내 자신, 그게 여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내가 행복하고 좀 더 숨을 쉬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 그 배다른 자녀들 얘기를 쭉 올려주셨는데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아이들이겠네요.
그렇게 안 도와줘도. 예, 그니까요. 지금 다 해주고 있잖아요. 청소 빨래 각자 알아서 해야죠. 아까 나이들이 딸이 9살 차이라고 했죠? 큰애가? 못할 나이도 아니고요. 11살 차이라 했던가요, 아까? 못할 나이도 아니고요. 왜 다 해주고 있었죠, 지금? 너무나 헌신했던 거예요, 지금. 9살, 11살. 네. 네네. 음. 이제 스스로 하도록 놔두셔요.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됩니다. 자신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과 내가 낳은 아이. 냅두세요. 그 아이 인생이에요. 본인이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 개구리가 바깥 세상 나갈 거는 그 사람 선택이잖아요. 왜 본인 지금 그곳에 걱정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급한 거죠. 다른 사람 걱정할 여유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 알고 있잖아요. 제겐 여유가 없어요 라고 했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들 인생 그들 거예요. 내가 참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랑이 큰아들이라 모든 걸 제가 해야 되는데 다른 자녀들도 있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욕은 잠깐 먹겠지만 조금씩 내려놔요. 그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차피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할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사회나 우리 사회가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0개 중에 9개 잘하다가 하나 실수하면 욕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9번을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칭찬 듣거든요. 아니에요. 욕 먹어요. 그냥 같이 욕해요. 끝날까 두려워요? 안 끝나요. 그니까요. 모두 자기들 할 일을 넘겼잖아요. 자신들이 해야 되는데 다 넘겨놨어요. 그걸 본인이 계속 참고 했었어요.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 해야 될 거 왜 해주고 있죠? 내 인생 살기도 벅차요 지금. 근데 왜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여유 많아요? 내 체력 좋아요? 내 멘탈 강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니까 힘들하고 있는데 내려놔야죠. 하나씩 하나씩 한 번에 내려놔도 돼요. 응, 한 번에 다 내려놓고 내 인생, 내 아이 인생만 살아요. 그쵸? 본인이 끌어안았잖아 지금요. 그죠? 그 사람들은 본인 지금 그곳에님한테 넘긴 게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안타까워서 붙잡고 있는 거죠. 손에 붙잡고 말고 내려놔요 그냥.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인생도 중요하거든요. 내 삶, 내 아이. 아까 아이에 대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이는 내 소유도 아니에요? 그곳에님 포기해버리면 모든 짐은 아이가 또 떠안게 돼요. 그건 잘못된 사유잖아요. 본인 바보야? 내려놓으면 되죠.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세요? 바보는 몰라요.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그곳에님 알고 있잖아요. 저 바보 맞는 거죠? 라고 스스로 말하잖아요. 알고 있다면 바보가 아닌 거예요. 바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아는 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삶을 수정할 수 있고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버림받을까 본인이 다 얘기했어요. 끝날까봐. 안 끝나요. 해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하면 돼요. 본인이 멘탈이 강하고 체력이 강하면 한 번에 모두 다 내려놔도 되지만 지금 이야기 듣고 그림 보면 멘탈이 강하거나 체력이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내 발도 좀 뻗고, 그죠? 나도 기지개 좀 켜고, 나도 좀 세수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내가 기운 차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본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지금. 그 가족들한테 버림받을 것부터 중요한 건 어릴 때 엄마에 대한 버림받은 기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야기 잘 하시네요. 네. 내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라고요. 지금 알고 계세요. 엄마한테 버림받았던 기억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어요. 화를 내셨어야죠. 화를 내야죠, 당연히. 엄마는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왜 나를 버려? 이게 말이 돼? 왜 화를 내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아요? 나를 값어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를 귀하게. 나를 귀하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면 내가 나 자신을 끌어안아야 돼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귀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음, 네, 계속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랬군요. 네, 대단하셨네. 네, 본인이 참 대단하세요, 지금요. 음, 아무도 못할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난 무시당할 인간이 아니에요. 내 삶을 누구도 따라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습관이 됐어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고생하는 걸 스스로 인정해버렸어요. 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음, 그렇지 않아요. 나를 귀하게 만들고, 내가 행복해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 다시 다 늘어나요. 그곳에님, 내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 같이 있고 싶어요? 짜증내고 우울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같이 있고 싶어요? 잠깐은 공감하면서 동정심 들어서 같이 있겠지만 평생을 같이 지내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알죠? 본인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 거거든요. 나는 그럼 어떤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항상 웃고 밝은 얘기하고 웃으면서 나를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조잘조잘 수다를 떨어지고 그런 사람과 살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변해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기고 같이 있어줘요. 그만 내려놔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자신을 삶을 위해서 살면 돼요. 없을 것 같죠? 옆에 또 사람 생겨요. 인생이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편한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구세님에게 많이 공감하는데, 음, 네, 본인은 자신의 존재는 뭘까요? 자신 정하면 돼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위대해질 수 있고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해질 수 있어요. 나란 존재는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들어요. 그고세님 제가 숙제 내드렸던가요? 이거 하셔야 되고 보세요.
그리고 저랑 얘기 좀 많이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이미 훌륭한 사람이래요. 이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걸 자신이 모를 뿐입니다. 그럼요, 당연히. 이미 훌륭한 사람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가이아이로님 추천 감사합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당연히 살아남아야죠. 왜?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 누군가가 다 인정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 때도, 저 사람 저렇게 살았어 하고 위로를 받죠. 왜? 선지자, 선구자도 힘들지 알죠? 맨 인생의 앞장서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 알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용기 잃지 않고 또 살아가죠. 자, 당신의 아들이 당신 소유는 아니지만 당신을 보고 자랍니다. 엄마가 용기 있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 아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인생 소소한 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거든요. 왜? 엄마 아빠나 내 어른들이 삶을 답습하기 때문에. 열심히 산 사람들, 엄마 아빠가 훌륭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 자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똑같거든요.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는 당신의 그곳에님의 행복을 찾을 권리도 있지만, 아까 아들 보고 버틴다고 했죠. 그 아들한테 짐 지우지 말고 그 아들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엄마를 기억하고 살아야죠.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살았어. 엄마는 그렇게 힘든데도 나한테 항상 웃어줬어. 날 꼭 안아줬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아들이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내 소유는 아니지만 그 아들은 엄마를 모델로 살면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내는 어떤 수단이 됩니다. 누굴 보고요? 당신을 보면서. 내가 살할 이유는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요. 나 인간 이제 살면서 어른이 되면서 저도 많이 느낀 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거지만 되물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지금 포기하면 되물림 되죠.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웃으면서 희망,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을 찾는 모습 아이에게 보여줘야죠. 교육은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사실상 그냥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위한 교육이지, 인생을 살아가는 교육은 부모를 통해서 배워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가난하면서도 웃고 행복해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아이에게 주는 행복은 재산은 그거라고요. 본인 알고 있잖아요. 내려놔야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자, 숙제 5개는 외모의 장점 30개, 성격의 장점 30개, 내가 잘하는 거 30개, 내가 언제 행복한지 30개, 내가 하고 싶은 꿈 30개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 방송 참여해서 지금 9월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마 그곳에 그 3개월 후에는 내려놓을 건 내려놓게 되고요. 아니요, 5개 힘든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5개 힘들죠? 3개월입니다. 모두 다 하셨어요. 3개월은 다 합니다. 지금 꽉 찼으니까 5개도 힘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아까.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내 감정을 다 풀어볼 곳이 필요하다. 그걸 안 하면 나를 돌아볼 여유는 없어요. 내 마음의 짐부터 좀 내려놔야죠. 없긴요. 할 수 있답니다. 제가 공언해요. 외모장점 1번을 넣은 이유가, 아들 이쁘죠? 아들 예쁜 곳 찾아본 적 있어요? 우리 아들은 코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뒤통수도 예쁘고 머리도 예쁘고 먹는 것도 예쁘고 똥 싸는 것도 예쁘고, 예쁘다는 거 찾는 거 참 많죠. 본인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난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머리결도 예쁘고 목선도 예쁘고 손도 예쁘고. 그쵸? 아들이 예쁘게 많아요. 본인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아들의 이쁜 곳을 찾는 것처럼 자신의 이쁜 곳, 마음에 드는 곳 찾아봐요. 그쵸? 우리 아들은 다 이뻐요. 그러면 그곳에님도 다 이뻐야 돼요. 똑같이. 있죠. 가야님 딸 키워봐서 알잖아요. 가야님 딸하고 가야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유전자 형질은 50대 50 잡고요. 아들이니까 지 아빠 닮았겠죠. 아 우리 딸이 판박이죠? 그죠? 딸이 이쁜 것처럼 자신도 이뻐 보이거든요. 누구 닮았을까요? 내 자식이 주원 자식이 아니라면 나를 닮았어요. 보고 배운 게 말투 말투나 생긴 거 같이인데 닮죠. 그쵸. 딸이 아빠 닮아서 속상해 그런 말 안 했나 보다. 저는 제 딸 사춘기 때 그 소리 들었거든요. 아빠 닮으면 속상해. 제가 딸에게 한마디 했죠. 미안하다. 아빠 닮아서. 아빠를 닮아서. 지금은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이제.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네. 닮아야죠. 내 자식이 나를 닮아야 누구 닮아요? 옆집 사람을 닮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곳에님 아들을 사랑하듯이 아들의 예쁜 곳을 보는 것처럼 자신도 아까 숙제 5개를 3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9월 10일이니까 10월 10, 11월 10, 12월 10일까지네요. 3개월만 해봅시다. 그때는 다 내려놓고요. 남편도 그 큰아이도 알아서 살게 놔두세요. 닮았기 때문에 가족이죠. 못 벗어나요. 가족.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제일 좋죠. 그 속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 찾아야 되는. 제가 딸이 하도 사진을 안 찍어줘서 저번에 만났을 때 딸 사진 찍어갖고 왔는데 어, 그래도 예뻐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 아들도 마찬가지. 아들이 옆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친구를 사귄다고 어떻게 말해야 되냐고. 네. 그고생님과 아들하고 지내다 보면 아들이 여자를 어떻게 사귄지 알게 되는데 다시 되물어서요. 아들 너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가 네 얘기 들어줄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지지해주면 되거든요. 답을 알려주지 말아요. 아들이 하면서 찾아가는 것. 음, 아들이 하는 얘기에 지지만 해주면 돼요. 그게 더 연애를 잘하고요. 나중에 친구를 잘 사귀는 방법이에요. 엄마 아빠도 모든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아들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게 아니잖아요. 가연님 여자친구 또 사귀면 되죠.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너무 드문 곳이다.
아, 시골이라. 그렇구나. 어른이도 마찬가지죠. 어른이라도. 네. 딸 8살 친구 하자 그래, 그럼. 어, 연상연하 어때요? 어,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살아보니까 느끼지 않아요? 한국만 유일하게, 우리 아들이 애교가 철철 넘쳐요. 그렇군요. 가연이, 지금 말을 그렇게 하지만, 이제 사춘기 되면서 남자친구 생기면 아마 감시를 더 많이 할 건데, 참견 많이 할 거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실제 생겨보면 알아요, 이제. 지금은 상상 속에 그러는데, 실제 그 일이 벌어지면 달라집니다. 아들의 애교가 철철 넘치는 이유는 엄마가 우울하면 아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눈치를 많이 봐요. 엄마 아빠 슬프면 애교도 장난도 더 많이 치게 되죠. 그곳에님이 살아들 이유고 더 용기 있고 힘이 날 이유도 그 아들을 위해서도 있어요. 내 소유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한 책임자?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있잖아요. 네. 아마 그곳에님도 그랬을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아니면 어른이 누군가 슬퍼하면 오히려 더 장난치고 까불고 그렇게 하죠. 살아갈 이유를 이제 알아요? 인생이 내 것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나를 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쵸. 어릴 때 힘든 기억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 힘든 기억 여기서 하소연 푸념 좀 하세요. 음, 저도 8살, 9살 때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했거든요. 어, 그때 연탄불에 풍로에다가 밥하고 연탄불에 라면 끓여 먹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소중한 기억들이 추억인 것 같아요. 그땐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다 추억이었어요. 아, 예. 그니까 이 상담이라고 했죠. 지금 웃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편안한 삶, 재미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추억할 거리, 재밌는 거리도 하나도 없는데 저는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제 아이들한테도 짐을 넘겨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 네, 열심히 살아요. 항상 웃고요. 네, 자녀들한테 짐을 안 넘기려 해요. 음, 형광등이요? 당연히. 그쵸, 추억이에요. 이런 추억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어쩌겠어요. 남들에게 없는 추억들은 내 겁니다. 네. 그렇죠. 아우, 얘기 잘하시네. 네. 음, 우리 다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네요. 네.
삶들이 다 처절했는데 어때요? 다 살잖아요. 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억할 거리밖에 안 돼요. 네. 아빠의 짐을 또 고고세님이 진 거예요. 지금 또 음, 부모의 짐을 고고세님도 어깨에 지고 있어요. 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내 짐을 또 아들에게 넘길 건 아니니까 내려놓게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할 거게요. 그러니까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 강경화에 복수자고 아빠의 삶이에요. 그거는 그고세님 책임질 일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의 짐도 있고요. 어떤 경제적 생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짐도 있는데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정신적 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몸이 아프고 좀 고단한 건 참을만 해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쵸. 그 기억이 그 추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곳에님 아직 인생 길어요. 살아온 날부터 살아갈 날이 더 길어요. 지금요. 인간사 100년 잡으면 아직 반의 반 정도 살았잖아요. 반의 반. 그죠? 앞으로 60% 이상. 그러니까 본인 내려놓고 건강 챙겨야죠. 그러니까 다 얘기하시네. 내 건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녀들 주변 사람들 걱정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아들에게 또 짐을 줄 건가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강경 복수차고 아들에게도 힘든 엄마를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건강해야죠. 그러니까. 정신과 몸은 상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고요. 지금 스티치님은 정신 건강 위해서 몸 건강까지 하는 거고요. 몸이 아프면 정신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네. 근데 왜 고생하고 있어요? 내려놔야지 그럼.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내 아들에게 엄마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 항상 웃고 살았다? 즐겁게 살았다는 걸 남겨주세요. 재산 안 남겨줘도 돼요. 그런 아들에게는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 거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내려놓으셔야겠구나. 3개월 동안 숙제하시면서 안 되는 거 그냥 내려놔요. 어차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표시도 안 나는 거잖아요. 그죠? 표시 나는 것만 해요. 표시 안 나는 일을 해봤자 어차피 그거잖아요. 호수에다 돌 던지기? 잠깐 파문을 일겠지만 또 잠잠해지고 표시도 안 나잖아요. 돌이 언제 빠졌는지 배가 지나갔는지 사람이 뭘 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표시 나는 거 호숫가에 나무를 심든가 길을 만들던가 표시 나는 거잖아요. 해보시게 해요. 이제 표시 나는 일 그리고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이 많아지는 일. 그래요. 그만 자요 이제. 네, 잘했어요 가연님. 화내요? 지금 코로나가 퍼지는 게 문제죠. 예, 설득해야죠. 가연님이나 가족이 코로나 걸려서 혹시나 걸려서 네네 자주 들러서 얘기하세요. 고고생님 이제 이야기하러 자주 와요. 숙제는 꼭 하셔야 돼요. 그거 해야 빨리 변합니다. 3개월 후에는 전혀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네, 장담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제 거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하셔야 돼요. 하셨나요? 그림심리 상담 전문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 이제 예전에 다 하셨다면, 상담하실 때는 여기 추천하고 거기 좋아요만 하시면 돼요. 네, 가세요. 네. 오늘 영상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가셨네. 근데 후손에게 찌질함은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찌질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고요. 환경과 스트레스, 이런 우울도, 어, 설득해야 돼요. 두 분 돌아가시면 못 봐요. 아들, 손주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면 못 봐요. 얘기해줘야죠. 그러니까 자녀들 보려면 모두 다 조심해야 된다고요. 몇 개월만 참으면 되잖아요. 추석 지난 다음에 가도 되고요. 설문조사에 그게 나왔던데요. 70% 이상이 어, 추석 때 안 간다고. 18%인가 그만 반대한다고 나왔던데 보니까. 네, 추석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만나서. 음, 그렇죠. 명절이 가족을 더 찢어지게 만들어요. 가족 분란의 이유? 그거 아세요? 설 명절보다 추석 때 부부 이혼율이 더 많아진다는 거. 네. 그냥 바꿔야 돼. 그러니까 있는 집 자녀들은, 있는 집, 그 부잣집 아이들은 추석 그로 차례랑 이런 거 안 해요. 여행 가잖아요. 3박 4일 4박 5일 연휴 기간 동안 가족여행 가잖아요. 차라리 그게 나은 거고요. 아니면 모여서 외식하는 게 낫고요. 차례상 차린다고 싸우지 말고 누가 하네 누가 안 했네 그런 것보다 같이 밥 먹는 게 낫죠. 꼭 집에서 먹을 필요 없잖아요. 외식 같이 하든가, 아니면 놀이공원 가든가, 공원을 같이 가든가. 바꿔야 돼요. 저희 가족도 그 명절 때문에 가정이 다 깨진 가정이기도 해요. 심각해요. 이 주변에도 보면 명절 증후군 때문에 헤어지고. 네. 그냥 열등감이잖아요. 그냥 안 해도 되거든요. 가연이 바꾸시면 돼요. 네. 후손들이 바꾸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이거죠. 우리 사돈의 팔촌이 뭐가 있어. 자신이 해야지. 사돈의 팔촌이 잘 되는 것보다 내 가정이 잘 돼야지. 네. 친척 중에 누가 괜찮은 사람 있는가? 그거보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해야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네요. 벌써 9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가연이 오늘 여기까지 방송 닫을게요.
내일 저녁에 7시, 9시에 또 다시 하니까 그때 들려주셔도 되고요. 그래도 이 방송 때문에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죠?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말하고 나면 괜찮거든. 살아봅시다. 네, 마치겠습니다.